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차 불매운동 관련 주제는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시리즈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발생한 수익은 추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5달째입니다. 불매운동 바람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파격적이라 불리는 일본차 브랜드들의 할인 공세에 최근 국내 일본차 판매량이 급상승했습니다. 10월 판매량이 9월 대비 무려 8배나 많아진 일본 브랜드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상승세로 접어든 한국의 일본차 판매량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본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할인 하나에 판매량이 8배나 상승해버리는 일본차. 사실 한국에서 일본차는 수입차 판매량 상위권에서 내려온 적이 없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차를 예전부터 불매하고 있었다 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왜 유독 한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것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직접 한국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언론인은 한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서 한국차가 안 팔리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의 한국차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지난 2009년 일본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언론은 지금의 한국차는 품질을 좋은 수준으로 높였고 긴 보증기간도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고 말하면서도 10년 전의 한국차는 디자인은 물론 품질도 별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2009년부터 10년이라는 공백 동안 그 당시 호평받던 이미지가 멈춘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일본인이 볼 때 한국차는 일본차와 비슷하여 굳이 일본 내에서 일본차 같은 한국차를 살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에서는 일본차를 대신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국에서 현대차가 가장 잘 팔리고 그에 비해 비슷한 수입차가 잘 팔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일본인들이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대화만 몇 가지 찾아보아도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이 영향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현대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가 혐한 때문이냐? 라는 질문을 올렸고 여기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성과 경쟁력 부족이라며 이성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비난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비상식적인 일본인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생리적으로 싫어한다. 차뿐만 아니라 일본인은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 제품을 우습게 보는 구석이 있다. 한국은 신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의견 중 유일하게 베스트 답변이라고 선정된 한마디는 한국을 압도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을 넘은 비상식적인 발언이 예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그리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1915년 일본은 도니문을 헐었습니다. 명목상 목적은 도로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 일본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독립문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큰 돈을 들여가며 독립문을 고수했고 조선의 문화재로까지 지정했습니다. 독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 본래 독립문이 세워지게 된 진짜 이유는 일본이 아닌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 즉 조선과 관련하여 청나라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일본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독립할 실력 없이 독립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 일본과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당시 독립협회 초대위원장이면서 독립문 건립에 가장 많은 돈을 냈던, 그리고 그 시대의 선각자를 자처했던 사람 이완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속된 말로 한국을 깔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 그들을 뛰어내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간 일본차 불매운동과 관련된 비판 내용과 반응을 소개해드렸으니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인정한 만큼 한국 자동차,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세계 시장 경쟁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일본 언론에서도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아져 이제는 일본 차를 넘어선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던 일본 기업인에게 보란 듯 시민들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탈일본 국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현대차 그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직접 신형 카니발로 혼다 오디세이를 잡아라 라고 주문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의지도 선명해 보입니다. 이를 접한 소비자들은 국내 기업이 잘 되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불매운동 이후에 숟가락 얹기다, 해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일 텐데 어째서 비판의 날이 서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현대차 그룹은 세계 시장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문제와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비판 목소리를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던 문제가 해외에서도 터지기 시작하면서 현대기아차의 미래 행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어쩔 수 없는 기업이기에 이윤을 위한 행보를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자동차 기업에겐 손해를 부르는 모험과 한 발 앞서가는 도전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슈퍼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명 단계는 이미 지난 지 오래, 이제는 입증 단계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넘어 이제는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적 문제든 품질 문제든 말입니다.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쓴소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업을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만큼 소비자들이 현대차 그룹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부터 비정상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던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선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뛰어넘어야 할 시점, 지금의 행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든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든 말입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던진 벽돌들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어느 저널리스트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의 자동차 기업에게 비춰보았을 때 벽돌은 진심 어린 비판, 그리고 탄탄한 기반은 한국 시장이 아닐까.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